용산도 그리고 대통령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주변도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 공간이었던 청와대. 자, 그런데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윤 전 대통령. 이에 따라 청와대는 전면 개방이 됐는데요. 개방 기간 누적 관람객의 수는 약 852만 명이었습니다.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됐던 청와대. 개방 후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기서 바로 보이네요, 저쪽이. 저기입니다, 청와대. 이 촬영일 기준 주말 청와대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못 들어가는 저는 거죠. 지금 청와대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들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 경호도 삼엄해진 상태였는데요. 수많은 인파로 인산인해를 잃었던 전과는 달리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들어갈 수 없죠. 정부 다시 이쪽으로 옮기려고요. 대통령이 복귀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들어갈 수 없죠. 바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결정된 겁니다. 순조로운 청와대 복귀와 더 나은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와대 관람을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곳으로 다시 복귀하는 배경은 뭘까?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헌법 위반 행위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직무를 본 뒤 황당무계하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쭉 이 청와대 복귀 의사를 밝혔었죠.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청와대 복귀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저희 대통령실 직원은 연말까지 가능한데 대통령께서는 연말까지 가능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관저 옮기는 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보고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대통령 집무실부터 복귀를 완료하고 관저와 기타 시설은 내년 상반기 완료가 목표랍니다. 자, 이제는 멀리서만 볼 수 있는 청와대.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서 기능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청와대 인근에 있는 북촌에 나와 있는데요. 이 대통령실 복귀에 대해서 이곳에 있는 상인들과 또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청와대로 대통령실 다시 복귀한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찬성인데요. 저는 원래 기존에 자리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 청와대가 그 대통령 집무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서 다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도 좀 클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청와대 인근 상인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희는 청와대 들어오면 더 좋은 게 직원들은 고정으로 저희 가게를 찾아오시잖아요. 직원들이 늘어나니까 고정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늘어나가지고 더 좋긴 하죠. 폐쇄되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 그 정도부터 좀 준 것 같아요. 복귀되면은 또 새로 또 대통령이 들어오시니까 또 예전처럼 또 약간 이렇게 공백기군요. 활성화 좀 그렇죠.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 상권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한동안 멈췄던 청와대 역사가 이어지게 됐다는 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청와대 복귀로 인해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는데 일부는 차량도 통제도 되고 산책로 이런 것들도 추가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 방송인 전현무 씨 덕분에 유명해진 산책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GPS로 다 표시가 됩니다. 뛴 게. 한 마리의 강아지를 완성하는 강아지런이 있습니다. 네, 광화문에서 시작해 삼청동, 이 종로를 거치는 약 8km짜리 코스인데요. 특히 청와대를 지나가야 이 강아지 머리가 완성이 됩니다. 실제로 러너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인 이 코스, 일부 통제 가능성에 대해 어떤 반응일까요? 복귀하면 제약이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제한이 되면 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름 특색이 있는 거리여서 그래서 러너들이 많이 오는데 그걸 제한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솔직히
또 제재 가하는데 저희가 또 뛸 수는 없으니까 또 거의 맞춰서 저희가 또 우회하는 코스도 있고 하니까 또 알아서 또 즐겁게 뛸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네, 아쉽지만 이 귀여운 코스도 이제 못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지난 26일 수방사에 따르면 비행 금지 구역이 약 2배가량 확대가 된다는데요. 이 다양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청와대 인근. 걱정되어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여기로 이제 온다고 하면 그동안 이제 개방이 된 게 보안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좀 있죠. 일반인들한테 개방됐던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보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만 잘 개선된다면 원래 있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청와대는 하루 수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찾아왔었는데요. 그만큼 내부 공간 곳곳이 만천하에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SNS에 청와대 내부를 검색하자 다양한 인증 사진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자, 이에 따라 내부 구조와 경호 시설의 보안이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들립니다. 자, 게다가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는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현 위치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또 비용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또 인력도 그렇고.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옮길 때도 많이 들어갔고 저 이번에도 옮길 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청와대 복귀해드린 비용은 얼마일까요? 청와대 복귀 관련 예비비는 총 259억 원으로 지난 6월 확보한 예비비 259억 원에서 추가로 경호 공사비 약 45억 원과 국방부 용산 이전 비용 약 238억 원으로 청와대 국방부 복귀에만 총 542억 원이 들었습니다. 자, 막대한 비용 부담, 그럼에도 청와대 복귀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경호적 관점에서 보면 한남동은 치명적이다. 그 남산 일대에서 그대로 육안으로 관측이 된단 말이죠. 보안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용산 대통령실. 실제로 인근 고층 아파트에 올라가 봤는데요. 너무 잘 보여서 좀 놀라운데요. 대통령실 보이고 보안 시설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모습. 반면 청와대는 어떨까요?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청와대 관저는 그 천혜의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돼 있어요. 그 북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직접 타격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그 국방 측면에서도 유리한, 지정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곳이 청와대 관저이다. 즉, 이 지리적 특성상 용산보다는 훨씬 안전한 곳에 위치했다는 청와대. 자, 그런데 청와대로 복귀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바로 대통령의 용산 출퇴근이 문제라는데요. 우선 관저에서 용산으로 출퇴근한다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뭐 이렇게 관측하면서 추적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 루틴하게 출퇴근하는 문제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경호상. 자, 결국 청와대 복귀를 결심한 정부. 노출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난 17일 박정보 서울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부터 보안 관련 TF를 구성해 꼼꼼히 준비했다. 또 예전과 달라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세워 추진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로써 3년 7개월 만에 완전히 막을 내린 용산시대. 이 청와대 복귀로 얻게 될 경제적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용산 집무실을 그렇게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국방부와 합참의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도 있다. 다시 돌아온 청와대. 과연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정 안정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복귀를 하고 나면 인근이 좀 집회로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난 27일이었죠.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된 지시법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됐습니다. 네, 뭐 경호와 국정 또 업무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또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뤄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